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승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율곡 2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도 겪어야 했다던 바로 그것,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당시 신임 관리들은 면신례라는 일종의 신고식을 통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옷을 찢어서 흙탕물에 담그거나 상관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면 오물을 뒤집어 씌울 정도로 아주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절름발이 흉내와 부엉이 울음소리를 내야 했고, 율곡이는 선배에게 잘못 보인 탓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직장 내 부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나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올해로 4년째를 맞았지만 진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직원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결혼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30대 농협 직원이었습니다. 숨지기 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다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상사 2명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회사의 상사의 괴롭힘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노동청도 근로감독에 돌입했고 경찰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유형도 참 다양한데요. 뉴스로 알려진 사건들을 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위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다거나 부모에게 전화해서 해임시키겠다고 소리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유치원생도 아닌데 지각했다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서명을 받아요? 그러게 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근로감독한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 직장 상사의 대학원 리포트와 논문 대필, 자녀 숙제 해결 등 다양한 갑질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도 한 상태입니다. 2023년인데도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잘못된 문화가 남아있는 건데 이런 악습이 남아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쟁 사건의 처리 비용을 받지 않고 직장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만 해도 16,0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부당해고나 정직, 감봉 같은 징계나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개인 분쟁이 13,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6% 가까이 늘었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55% 급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가의 폭만 본다면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접수율이 50% 넘게 늘었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근로자 간 갈등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성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를 존중하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권리의식이 높아져 분쟁이 늘어난 것도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인내해서 사태를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빠르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른바 MZ세대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업무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괴롭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맞습니다. 직장 갑질 1219가 지난해 연말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비율이 73%로 가장 컸습니다.
22%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고 답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7%가 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노동약자로 분류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20대 비정규직의 극단적 선택 고민 비율이 대기업 50대 정규직에 비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또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직장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기 쉽다, 이런 구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상 방치됐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가 4년째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폭언과 살해 협박 등 극단적인 괴롭힘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고요.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근로자 수로,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는 현실에 근로자들의 마음이 멍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법안이 시행된 지가 벌써 4년째인데 개정 준비는 아직일까요? 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사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도 시급하지만 근본적인 것, 회사의 대응이라든지 회사 내의 문화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사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직장 갑질 사례들이 꾸준히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갑질의 뿌리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 문화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인 문화로 바꾸려는 노력도 동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다고 끝난 걸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괴롭힘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법 보완이 계속해서 이뤄져야겠죠. 오늘도 이승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